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업법 윤앤리의 윤태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윤앤리가 직접 진행했던 사건 중 가장 안타깝고 또 가장 치열했던 성공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6살의 한 여성은 약혼자의 차를 타고 가던 도중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사는 이 피해자에게도 40%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보험사의 주장은 타당할까요? 그리고 휠체어 없이는 거동조차 힘든 피해자의 간병시간은 하루 몇 시간이 맞을까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보험사가 약혼자라는 특수관계를 걸고 넘어지면서 주장했던 호의동승 감액 논리를 저희가 어떻게 방어했는지, 그리고 최종 17억 원이 넘는 판결을 받아내기까지 그런 과정들을 생생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26살이었던 저희 의뢰인은 약혼자의 친척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약혼자가 운전한 차에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거리 운전과 식곤증에 지친 약혼자가 그만 운전하던 도중에 졸게 되었고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게 되면서 저희 의뢰인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저희 의뢰인은 척추의 중심인 요추 1번이 골절되었고 결국 이런 골절로 인해서 척수가 손상되어 하반신이 완전 마비되는 영구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새로운 인생을 꿈꾸던 20대 여성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보험사가 얼마나 냉정한 주장을 펼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해 차량의 보험사는 이번에도 두 가지 핵심 쟁점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먼저 과실입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도 무려 4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운전자와 피해자는 단순한 동승자가 아닌 약혼자 관계다. 사고 당일은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러웠고 점심 식사 후라 졸릴 시간이었다. 피해자는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안전 운전을 촉구할 주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않았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남자친구의 상태를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으니까 당신 책임도 크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개호비, 즉 간병비였습니다. 법원 지정 감정인은 하루 6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보험사는 이마저도 많다고 했습니다. 사지마비 환자도 4시간만 인정되는 판례도 많다. 피해자는 하반신 마비이고 의사소통도 가능하니까 하루 4시간의 개호면 충분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실제 고통을 외면한 채 그저 서류상의 기준으로만 비용을 깎으려 한 것입니다. 결국 저희 의뢰인은 보험사의 이러한 주장에 맞서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힘든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윤앤리는 보험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첫째, 과실 부분입니다. 피해자는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제한속도 80km 도로에서 50km 이하로 서행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졸음운전의 징후를 알아차릴 만한 정황이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당연히 운전을 제지했을 것입니다. 또한 약혼자의 결혼식에 가자라는 권유로 동승한 것이지 단지 약혼자의 차에 무상으로 차를 탔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둘째, 개호비 인정 부분입니다. 저희는 피해자에게는 하루 8시간의 개호가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사고 직후부터 어머니와 간병인이 계속해서 피해자를 돌봐온 사실과 함께 피해자의 실제 상태에 대해서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는 양쪽 다리가 완전 마비되어서 혼자서는 일어서거나 걸을 수 없었고 화장실을 가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는 모든 일상생활에 있어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이처럼 실제 상황을 근거로 감정이가 제시한 6시간을 넘어서 오히려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단연 과실이었습니다. 약혼자 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호의동승 법리가 어떻게 적용될지가 전체 손해액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 끝에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법원은 먼저 피해자 과실을 10%만 인정한 17억 8,500만 원의 화해 공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불복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끝까지 갔고 정식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종 판결 역시 윤앤리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고 보험사는 더 이상 항소하지 않아서 1심에서 저희의 승소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이 주는 중요한 시사점은 두 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호의동승 감액은 함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운전자와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공짜로 차를 탔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승자가 사고의 위험, 즉 음주, 과속, 졸음운전 등을 명확히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을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저희는 이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둘째, 개호의 필요성은 서류가 아닌 사람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다른 사건의 판례나 서류상의 기준으로 시간을 깎으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실제 생활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현실을 생생하게 입증한 것이
개업일을 방어하는 핵심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어렵고 불리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철저한 법리 분석과 이제 구체적인 입증을 통해서 싸운다면은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업법 유넨니의 윤태중 변호사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